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7일 토요일입니다. 항상 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반장 이종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이번 주가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면서 그죠? 예. 엊그저께는 어린이날,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요. 이거 참 전 이날이 되면 이때가 되면 전 참 죄스러워요. 참 누가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이 반장님 같은 아들 두고 있으면 얼마나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부모님한테 너무 불효자라는 게 제가 그거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그래 우리 다 같이 한 번이라도 더 효도해야죠. 그래요. 근데 제 입에서 이 말 하니까 참 부끄럽네요. 참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저하고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오늘은 좀 있어서 오늘은 상담을 뭐 한 명 정도 더 못하거나 이러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뭐 시장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리고 제가 느끼는 것도 요즘 제가 여러분들한테 느꼈던 것도 드리고 그리고 제 과거도 잠깐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오늘 좀 빨리 출발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습니다. 상품권 무료 문자 한 분, 전화 두 분 드리고 있죠? 어떤 분 되셨나요? 5648님 되셨고요. 1990님 되셨고요. 5249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전화해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전화 주시고 무료 문자 주셔서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기다리고 있겠고요. 전 잠시 후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빨리빨리 전화 주셔서 오늘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여기 전라도 광주에 사는 오순아입니다. 수나. 순화? 수나님. 수나님. 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수나님? 70대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네? 주식 경력은 얼마나 되셨어요? 경력은 한 10년 됐어요. 10년? 네. 그래요. 오래되셨네, 우리 수나님. 그래요. 일단 먼저 수나님 먼저 어떤 주식을 갖고 계신가 한번 좀 들어볼까요?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요. 매수가 얼마예요? 11만 원에 23%. 네. TCK. 예. 13만 2천 원에 20%. 네. 인터플러스. 예. 17,300원에 10%. 10%요. 예. 예. 그리고 LG전자. 예. 12만 9천 원에 5%입니다. 5%요. 예. 네. 네 종목인데 일단은 이 반장한테 오늘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을까요? 전화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전화를 제가 못 받죠. 제가 방송 중에 좀 바빠서 못 받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반장님 왕팬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현대오토에버고 인터플렉스가 좀 궁금해서요. 현대오토에버 인터플렉스 그중에 더 궁금한 건 비중을 따져보니까 오토에버일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요. 일단 오토에버인데 오토에버가 매수가가 한 11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래요. 이 오토에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 반장한테 딱 묻고 싶으셨어요? 하반기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네. 지금 좀 수익이 좀 많이 났거든요. 그러는데 이건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거 죄송한데 분할 매도한 거 아니죠, 지금? 그냥 처음 분할 매수해서 이거 단 11만 원 했는데 저 밑에서 샀는데 팔고 막 이래서 그런 거 아니죠? 한번 수익 실현하고 밑에 내려보래 또 샀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요. 일단 현대 오토에버.
저는 현대 오토에버를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재밌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오늘 한번 우리 이야기 나눠볼게요, 편하게.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일단 뭐 하는 회사예요? 현대 오토에버요. 네. 자율주행. 자율주행? 예. 사람들이 자율주행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워낙은 지금은 자율주행이죠. 근데 자율주행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왜 얘 뭐 하는 회사예요? 막 이런 얘기부터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제 강의 와서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은 여러분들 그게 가장 주식하는데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뭐 하는지도 잘 몰라. 이 회사의 어떤 특징도 몰라. 그러면서 나는 주식은 사. 그리고 돈은 벌고 싶어.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건 제가 이거 말하고 또 욕하게. 이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해서 막 어떤 내가 취직을 해. 근데 취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죠?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삼성전자에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소형 전자사에 들어갔어. 그런데 중소형 전자사에 들어갔는데 물론 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삼성전자에 못 들어가가지고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기가 거기서 월급을 받고 자기한테 그런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는 회사라면 자기가 처음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회사라도 들어가면 최소한 그래도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나 이 회사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 월급만 받으면 돼.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월급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네. 그죠. 근데 주식에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최소한 어느 회사에 가서 돈은 받아야지 월급 받아야 되는지는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그래요. 이게 뭐 하는 회사고 이게 뭐 이렇게 하고 뭐 특징이 뭔고 알 필요 없어. 그냥 뭐 삼성전자면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면 자동차 만드는 거 뭐 수소차 만들고 전기차 만들고 뭐 이게 다예요. 들어가 보면 제가 그래서 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부터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맞아요. 이거 뭐 자율주행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실은 자율주행 쪽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네, 레벨 3. 현대 오토에버는 쉽게 말하면 각각 대그룹들은요. 되게 이 전산 시스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런 거 밖에다가 주면은 자기네 기밀도 나갈 수 있고 돈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를 굳이 밖으로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그러거든요. 밖으로 아웃소싱 줄 필요가 없이 우리가 갖고 우리 밑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직접 하면은 돈도 줄이고 여러 가지로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를 시스템 통합업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SI 업체라 그럽니다. 들어는 보셨어요? 예. 쉽게 말하면 현대차 그룹에서 SI 업체예요, 얘네가. 그걸 하는 데예요. 예. 포스코로 따지면 전에 포스코 제가 설명할 때 포스코 ICT가 그런 회사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큰 그룹들은 자기네가 SI 업체를 직접 갖고 있어요. 예. 이런 건 아니. 그래서 얘네 워낙은요. 얘네 주 매출이나 그거는 다 시스템 통합에서 나와요. 그건 모르셨죠? 네. 예. 그리고 얘네가 무슨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런 걸 왜 하냐? 이거 뭐 요즘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얘네가 작년인가요? 회사들 몇 가지를 얘네가 흡수합병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현대 오트론이라는 회사하고 MN소프트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했어요, 얘네가. 그거 모르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현대 오트론은 내비게이션 하는 애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MN소프트라는 애들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거 좀 어렵게 말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걸 주로 하는 애들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차량의 소프트웨어 하는 게 실은 아직까지 매출에서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게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점점 근데 늘어서 앞으로 여기에 많이 갈 거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하신 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네. 예.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냐면 얘네가 결국 쉽게 말하면 이 주가를 올릴 때 이 현대 오토에버라는 주가를 이렇게 올릴 때 그게 실은 반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대차 그룹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뭐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거 아시죠? 알고 계시죠? 그 한전부지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해가지고 뭐 도심항공 한다 그러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계획대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이고 왜 그게 안 돼요 이랬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 광대한 땅 그 더 좋은 드론이 되게 더 좋은데 아시죠? 그 드론 택배한다고 막 난리쳤던 거 재작년에 기억나세요? 아마존에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예. 근데 그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아니, 좀 더딘 것 같아. 예, 뉴스 요즘 잘 안 나오죠. 뉴스 잘 안 나올 땐 잘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쉬운 미국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막 그 저기 멀리 있는 집까지 할 때 드론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방해될 거나 있어요. 그냥 뚝 내려주고 뭐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되게 쉽게 방했어. 그런데 미국조차도 지금 아마존에서 그 드론이 여러분들 드론 택배 요즘 뉴스에 안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외신 같은 경우에 그 드론 택배에 대한 그런 그 뉴스들이 몇 번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건 안 다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똑똑히 하셔야 되면 지금 드론 택배 잘 안 되고 있어야지. 예정대로 걔네가 말한 대로 착착착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뭐 이 방위시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건데 그걸 이렇게 도심항공으로 해서 쭉쭉쭉 해서 이게 몇 년 안에 현대차 말대로 된다고요? 글쎄요. 저도 되길 바라는 1인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왜냐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도심항공 쪽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한다는 여러 가지의 그 소프트웨어 쪽을 얘네가 담당하기 때문에 얘네를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실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에 하나 아주 큰 단점이 있죠. 이 회사는 현대기아차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아세요? 얘네가 현대기아차 지분이 지금 한 몇 프로 되네. 제가 그건 지금 정확히 뭐 외우고 있질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예전에 봤을 때 한 70% 이상 갖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나요? 7, 80%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또 그 중에 거의 거의 한 5, 6%, 6, 7, 그 정도 옛날보다 조금 파는 거 제가 기사를 전에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정의선 그 오너도 지금 한 6, 7% 이상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예. 그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 소리는 유통 물량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차하고 정의선 그 오너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한 80%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유통 물량이 그럼 얼마나 될까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 보유 지분율 보이시나요? 외국인 보유 지분율 이게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10% 20%가 아니라 1% 2%예요. 지금 여기 화면을 한번 크게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여기 1, 2%라고 돼 있잖아요. 외국인 보유 지분이 이게 1, 2가 10% 20%의 준말이 아니라 1, 2%예요. 1, 2%. 잘 보시면 알겠지만 2%가 채 안 돼요. 1.89%. 이게 왜 그러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사고 싶어도 막말로. 왜? 지분을 그렇게 다 갖고 있는데 그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야? 그럼 이 소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버티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얘네 주가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 기아차 주가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현대 기아차가 특히 기아가 요번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얼핏 보면은 굉장히 튼튼한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제가 뭐 나중에 자동차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얘네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때문에 이건 무슨 소리냐? 아직 얘네가 안 빠지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관 수급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 수급이 좋다는데 기관이 실은 생각보다 몇 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파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특별히 기관이나 이런 애들 중에서도 파는 애들이 아직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소는 누가 키워?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다 도시가 버리면 소는 누가 키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사서 올려요? 여기서 이 가격을 무시하고 우리가 지금 죄송한데 우리 수나님 같은 경우에도 시세 차익을 드시려는 분이잖아요. 맞죠? 전에 이렇게 싸게 샀는데 비싸게 팔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샀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시세 차익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닌가요? 맞잖아요. 무슨 배당으로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이 그거 아니잖아요. 시세 차익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가격에서 누군가 올려줘야 돼요. 쭉쭉쭉. 이렇게. 그걸 기대하고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소는 누가 키워? 누가 올려줘? 그때는 뭐 자율주행이라나 이런 게 전혀 이슈 안 될 때
이게 그것 때문에 먹혀서 올라왔어요. 그거 오케이. 저도 인정할게요. 예, 먹힐 만한 부분이었어요. 오케이. 근데 그럼 이제 그거 이외에 또 올려야 돼. 그럼 얘네한테 어마어마한 이슈가 또 나와야 된다는데 뭐가 나와서 누가 사줄 건데? 저는 그러니까 좋아요.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서 올려줄 건데? 살 지분이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러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이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만 쭉쭉쭉 사서 올려야 돼. 아니 걔네들은 바보예요? 자기네 나중에 빠져나갈 생각 안 해? 여러분들 막 먹게 해주고 자기네 빠져나갈 생각 안 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 개 나올까요? 예? 아니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한 게 나을까요? 지금 당장 뭐 오늘 뭐 다음 주에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게 제가 봤을 때 위로 쭉쭉 올라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가는 모습이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현대 오토 F 갖고 계신 분들 보면 다 이 얘기로 좋은 얘기로만 해. 아 그래요. 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사서 올릴 건데? 올릴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야지. 뭐 여러분들 돈 벌게 해주고 자기네들은 무슨 그럼 현대차에서 아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위해서 당신들이 좀 많이 사주세요. 그 손실분은 우리가 해줄게요. 이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나중에 제가 시장 얘기도 한번 할 텐데 잠깐 오늘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17,300원, 17,3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죠? 뭐 하는 회사인지 PCB, 연성 PCB 그죠? 예. 모르세요? 예. 이게 아니 인터플러스 PCB 네. 그 매출이 좋다고 일본계 흑자 전환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그걸 팔고 이걸 한번 사봤어요. 근데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가 좀 장점인 게 뭐였냐면 얘네가 그 FPCB라고 아시죠? 플렉서블 PCB가 연성 PCB. 그거 모르세요? 잘 보세요? 괜찮아요. 그 부드러운, 그러니까 휘어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폴드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유리한 애들은 맞았어요. 근데 얘네가 특히나 주가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 연성 PCB를 전엔 하는 업체들이 많았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전에는 삼성전기도 연성 PCB를 했었고요. 그 이수페탈시스의 자회사가 있었어요. 이수 엑사보드라고. 그 걔네도 연성 PCB를 했었어요. 그리고 대덕전자 얘네도 했었고. 그건 아마 혹시 주식 중 하신 분들은 아실 거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그걸 다 안 해요. 그거 왜 다 안 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스마트폰 되기 전에 직접 폰들 기억나세요? 네. 그 폰들 하다가 스마트폰 되니까 어때요? 완전 바 형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성 PCB가 그렇게 생각같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적자 구조가 그쪽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그걸 정리해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플렉스만 거의 연성 PCB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혼자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아시죠? 갤럭시 폴드 1, 2, 3 해서 Z 나오고 막 이거 하고 접고 난리 나잖아요, 요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봤어요, 얘네가. 보고 있는데 근데 저도 이 회사는 조금 지금 지켜보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가 주봉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시세를 뽑은 적이 왜냐면 옛날에 그때 화려했을 때가 그때거든요. 연성 PCB들 날라다닐 때. 그리고 나서부터는 연성 PCB가 2018년부터 그 스마트폰들 본격적으로 더 막 나오고 하면서부터는 계속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보면 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금 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더라도 무리한 가격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10% 정도이기 때문에 회사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요 정도 가격대, 요 정도 모습이면은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뭔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TCK는 지금 매수가가 현재 13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13만 원 되는데 이것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그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요 가격대나 저는 봤을 때 그냥 요 가격에서 좀만 더 올라가더라도 한 번 정도 이익 실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게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LG전자인데요.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건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를 고쳐 드셔야 돼요. 자꾸 실적 얘기하는데요. 방송에서도 대부분 실적이 좋으니까 물론 주식은 실적의 함수라는 게 큰 그림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그림은 여러분들 실적과 주식이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실적을 가지고 모든 종목을 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방송하시는 분들 자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는 그렇게 되고 나서 몇 년 동안 보면 입 싹 닦아요. 거의 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행태를 계속 앞으로 방송 보시면서 보실 겁니다. 제 말이 이 반장 말 진짜인가 아닌가 보세요. 근데 그런 말들을 여러분이 믿고 주식을 샀다가 잘못되면 왜 실적 맞잖아. 그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도 경험을 더 해보셔야 돼요. 그 경험이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못 해보셔서 실적과 주식이 꼭 실적이 같은 함수로 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조금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지금 손 안 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내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제가 요번에 4월 달에 이제 드디어 정식 강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한 달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요번에 강의 3번을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살짝 얘기했지만 전 솔직히 저희 방송을 그렇게 많이 뭐 시청률이 엄청나게 오르고 더 한다는 거 전 진짜 그렇게 피부에 와닿은 적은 없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경쟁 채널 절대 넘을 수 없는 경쟁 채널보다 시청률이 더 많이 나가요. 저희 프로가. 제가 거기를 떠나면서 언젠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면 그런 날이 오겠지라고 저도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넘사벽이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여러분 어느 프로인지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거기를 시청률을 뛰어넘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다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끼리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고맙게 저희 프로를 봐주셔서 그런 결과가 온 건데 근데 전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요번에 강의를 가봐도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오세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숫자. 저번 주도 거의 담당자들이 다 올라왔어요. 무슨 진짜 팬 사인회 무슨 뭐 오늘 열리는 줄 알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거기에 오는 걸 보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딱 느낀 건 하나였어요. 뭐냐. 그래. 내가 가는 길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는 길이 맞고 그렇다면 그래. 내가 내 안이나 내가 뭐 이 자리를 못 지킬까 봐 겁나서 말을 할 걸 못하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해야겠다. 그래요. 그러다 뭐 방통위에서 경고 먹고 잘리면은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러더라도 생각이 맞든 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원하셨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제가 너무 반성이 됐어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틀리든 맞든 제 생각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 오늘은 없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강남에 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제가 350석이라고 썼는데 이게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할 때 그때는 350석이 솔직히 좀 넘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텼어요. 한 뭐 400명이 와도 이렇게 버텼는데 지금 이 기세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는 여러분들 복도도 없어. 딱 엘리베이터 나오면 바로 그 아나이스홀 강연장인데 아무리 쑤셔놓고 뭘 한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 밀어넣는다고 해도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진짜 3시간 통강의 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엄청난 내용들을 깜짝 놀라고 다 가실 만한 내용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가 도저히 사람을 더 이상 늘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저희가 강의 듣게는 해드리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안 되는 사람은 저희 그 진쪽이나 관리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오신 게 너무 헛걸음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얘기를 꼭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강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 2년 반, 3년이 거의 만에 하는 거라서 엄청 안 그래도 많이 오는데 엄청나게 올 것 같은데 미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걸게 대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인천 검단에 사는 민준이 할머니입니다. 민준이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젊어? 이거는 반칙이야. 60대 중반이에요. 50대 중반인데 할머니세요? 아니, 60대 아, 60대 중반이요. 중반이요? 근데 목소리가 네. 진짜 너무 젊어. 이건 반칙이야.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는 조금 더 나이 드신 목소리 하셔야 돼요. 네. 그래요.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 1년 됐어요. 1년이요. 그래요. 잘 됐다. 일단은 먼저 포트 받기 전에 제가 우리 네.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워낙 1년밖에 주식 안 되시면 뭐라고 주식시장에서 부르는지 아시죠? 주식 주린이요. 예, 주린이. 근데 여러분들 이게 네. 저도 옛날에 이걸 얘기하면서 아니 왜 도대체 주식 초보면 초보지 왜 주린이 이런 말을 왜 하지? 전 그래서 주린이가 맨 처음에 잘 뭔지도 몰랐어. 근데 주식 초보 플러스 어린이래. 근데 네. 이게 실은 왜 어린이를 왜 굳이 저렇게 비유하지? 꿈 많고 그렇고 앞으로 클 우리나라의 동양들인데 근데 이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각 방송국마다 다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어린이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거를 비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도 이제 주린이란 말 쓰지 마세요. 헬스 처음 하는 사람은 헬린이 이제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주식 초보.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주린이 듣고 진짜요. 저는 수익에 굶주려서 굶주린이의 준말인가 그랬어요, 진짜로. 그리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수익에 굶주려서 굶주린이 이게 아니라 주식 플러스 어린이의 준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방송부터도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네. 초보. 주식 초보. 예, 예. 네, 초보입니다. 예, 주식 초보. 그래요? 얼마나 네. 좋아요, 옛날부터 쓰던. 그래요. 일단 먼저 민준이 할머니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온 시스템 한원 시스템 매수가 얼마요? 18,200원에 비중 15%. 네. 또 있나요? 파원에 네. 5,920원에 비중 20%. 네. 그다음에 바이넥스 네. 25,200원에 비중 20%. 네. 그다음에 한국파마 네. 74,000원에 비중 20%입니다. 한국파마. 알겠습니다. 네. 한원, 네 종목. 일단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어요? 저기 바이넥스하고 한국파마가 제일 궁금해요. 아, 그래요? 두 개 중에 네. 특히나 더 궁금하네. 네. 어떤 애? 두 개 중에 더. 한국파마요. 파마. 네. 아, 한국파마, 파마 언제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달, 두 달? 2달 됐어요. 두 달. 아우, 딱 알죠? 네. 네, 그래요. 어떻게 그냥, 예, 지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파마를 보통은 한 2, 3개월, 3, 4개월에 한 번 하시죠? 그죠? 아주 네. 강하게 안 하면. 예. 그래서 네네. 대충 한 2달 정도 됐을까? 한두 달 됐겠구나라고 그냥, 예, 때려 맞춰봤어요. 맞았는데. 그래요. 근데 주식 산지는 작년 9월 달에 샀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한국 파마 작년 9월에 사셨다? 네. 매수가가 74,000원. 네. 조금 한 10% 미만 수익이 나길래 그냥 냅뒀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저희 방송은 언제부터 보셨어요? 저 본지 한 8개월 정도? 이거 8개월 떨어지고 됐는데 네. 9월 달이면 이런 주식을 사라 그러든가요? 말라 그러든가요?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샀어요? 글쎄요. 그래요. 한국파마. 네. 일단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 어떤 회사로 알고 계세요? 제약바이오 해가지고 이번에 뭐 제넨셀 그런 거 국내외 라이센싱 한다 이래가지고 네. 예, 좀 뭐 부도나고 이럴 회사는 아닌 것 같아서 샀는데 예. 조금만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조금만 한 10% 20% 수익 나면 팔고 다른 종목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좌우 약속 하나 지키기. 네. 이런 식으로 솟으면 산다 만다? 안 산다. 안 산다? 네. 그거 안 지킨 거예요? 네. 앞으로는 절대 사지 마세요. 우리 개인 네. 투자자 여러분들 제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네네. 솟은 다음에 사서 먹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우리가 그 시장에서 쓰는 말로 뭐 하러 간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설거지 당하러 간다. 아시겠죠? 네네. 그래요. 아유, 설거지 그냥 밥 먹고 한 번 하면 되지. 무슨 뭐 주식에서도 설거지를 또 해. 그죠? 그래.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요. 이런 주식들은 이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 회사는 옛날부터 제가 이 회사를 그래도 관심은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하는 부분이 뭔지는 아시죠? 얘네가 네.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조현증 이런 거 조울증 아시죠? 그런데 약을 네네. 만들어요. 근데 지금 왜냐하면 앞으로 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요번에 특히 코로나 이후로도 굉장히 이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고립화나 이런 게 심해졌잖아요. 그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굉장히 높아졌답니다. 네, 우울증이. 왜냐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다 막 격리되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분명히 혜택은 어떻게 보면 안 좋지만 그래도 이 회사 입장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건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뭐냐. 얘네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예요? 코로나 치료제죠? 네. 코로나 치료제를 해서 쭉 해서 주가 한번 쫙 해먹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 계속 내려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먹고 나면 주식이 못 가요. 네. 최소한 몇 년은 못 가요. 근데 이게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주식 초보잖아. 그죠? 네. 주식 초보자 보니까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이게 되나 보다. 근데 보세요. 이게 여기서 잘 됐으면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겠죠. 이미 벌써 나와 있었겠죠? 네네. 안 됐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그럼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 물론 계속 나오고 해야겠지만 엔데믹으로 하려면 근데 이제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와 쟤네 코로나 치료제 이제 임상 2상 들어간대 3상 들어간대 와 이런 반응 나와요 이제? 안 나오죠. 이 소리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주가를 못 간다. 반등시킬 여지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전 솔직하게 잘 말씀드릴게요. 거 이 주식 그렇다고 해서 네. 이 주식 막 뭐 그럼 더 빠진다고 해서 심각합니까? 그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로 적어도 한 1, 2년, 2, 3년은 제가 봤을 때 1, 2년 이상은 2, 3년 이상은 돈 더 버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이게 2, 3년 뒤에는 갈까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참 문제라고 그러는 이유가 이 회사 자체가 워낙은 그렇게 시세가 안 나는 회사예요. 조금씩 올라가는 건 몰라도 이 회사가 그렇게 시세가 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얘네가 그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더 옛날 것부터 봐도 얘네는 그렇게 시세가 나는 회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웬만한 가치 투자자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가 이 종목을 뭐 이런 가격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오르기 전에 뭐 요런 가격대 했으면 이분이 그래도 뭔가 있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 하신 지 더군다나 그렇게밖에 안 됐다면 이건 그냥 모르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몰랐어요. 이 종목은 정리를 해서 차라리 나중에 딴 걸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네. 우리 주식 초보한테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에요. 네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요,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 있고 안 어울리는 게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 특히 젊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미니스커트 젊은 친구들 입고 다니면 미니스커트나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참 젊음 자체가 이뻐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민준이 할머님이 어디 이제 동창회 나갈 때 미니스커트 딱 입고 나가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일단 난리 나겠죠? 일단은. 네. 왜냐면 대충 우리가 젊었을 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좀 나이 들면서 중하게 입어야 되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나이에 맞는 것들이 있듯이 주식도 잘 보시면 실은 우리 좀 그런 성향에 맞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주식은 우리 민준이 할머님한테 이렇게 1년 정도 주식 초보한테는 그렇게까지 어울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 정리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도 아시죠? 왜 올라갔다 내려갔는지. 예. 네. 예, 지금 꾹 쭉쭉해서 올라가서 내려갔는데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이잖아요, 얘네도.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1월 달에 주가가 작년 1월 달에 주가가 한번 크게 내려가요. 이건 왠지 아세요? 혹시 식약처에서 판매 중지 맞아서 떨어졌던 거. 근데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솔직히 그때 되게 놀랐어요. 야, 얘네 봐라. 이거를 다시 반등시키네? 그리고 저 진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 보통 그런 경우에 반등을 못 시켜요, 쉽게.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네, 그냥 네. 떨어져야 정상인데 다시 올리는 거 보면 아, 이 회사가 확실히 좋긴 좋구나. 저도 그때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가 실은 이 오히려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더 좋을 뻔한 회사예요. 네. 얘네가 왜냐하면 얘네가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전에는 뭐 여러분들 이 회사를 CMO를 많이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CMO. 네. CMO인데 얘네가 지금은 CMO보단 CDMO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개발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걔네 제약사들이 오케이 그거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CDMO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예, 그 위탁자 개발 방식, 그 CDMO.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CDMO를 말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CMO로 가는 애들은 거의 승산이 없어요. 근데 CDMO로 가는 애들은 이게 맞는 방향이에요. 네.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넥스가 실은 맞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회사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안타까웠던 게 이게 없었으면 이 회사는 사야 되는 주식이에요. 실은. 왜? CDMO로 가는 게 맞고 얘네가 또 어디 거를 많이 받아요? 셀트리온 거를 많이 받죠? CDMO로. 예. 네네. 그건 아세요 혹시? 네. 예. 셀트리온 거를 그래서 확실한 매출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게 아니었으면 얘네들은 오히려 실은 이런 코로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흘렀다면 얘는 오히려 좋은 회사야. 네.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 이게 배려버렸어. 이게 배려버렸어. 이렇게 한번 베리면은 이거 주가 가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갖고 가셔도 25,000원인데 지금 당장 근데 이건 솔직히 수익이나 이런 거 잘 나기는 어려워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가져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얘네 나가는 방향이 실은 이게 맞는 회사예요. 이쪽 네. 관련들은. 근데 이거는 그래서 뭐 갖고 가셔도 되고 대신 20%나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조금씩이라도 올라올 수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수익을 멋있게 갑자기 가져다 주고 그럴 종목은 웬만해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20%라도 1년밖에 안 되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주식 포트를 보니까 요거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요 정도는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은데 또 다른 거 사고 치느니 이거 가져가는 게 나아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꼭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예, 매수가가 얼마예요? 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지금 현재 18,200원. 18,200원인데 뭐를 잘못하신지 다 아시겠죠, 이제. 네네. 자기의 심각한 문제. 네. 여러분들 주식은 정말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주식이라도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자꾸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옛날에 그거 했는데 옛날에 주마가 편 제가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이제 KTX라 그랬잖아. 그래서 KTX 혹시 달리는 속도 보셨어요? 올라타면 목표가 분질러서 그냥 직사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네. 예, 올라간 주식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네. 이런 종목을 누가 뻔뿌질하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저 뻔뿌질하는 애 누구냐? 유튜브나 무슨 뭐 전문가 방송하는 사람들 이런 애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뻔뿌질해. 왜? 요렇게 해서 시세해가지고 뭐 먹고 팔고 이래야지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한테 남아있거든. 네. 그런데 제발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럼 그 사람들 네. 돈 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못 벌어요. 제가 나중에 이 얘기를 한번 하겠는데 요 지금 관련된 이야기를 요거 끝나고 나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건 데이터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좀 차리세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주식도 제가 봤을 때는 예 웬만하면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이거 전기차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른 거야. 근데 걔네 결국 전력 반도체 문제, 그 자동차 반도체 문제 해결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 쉽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져가서 나중에 조금 손실 줄이는 것도 괜찮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웬만하면 매도하시고 지금 이건 민준이 할머님한테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건 현금을 합치세요. 그게 더 나아요. 네.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넷이고요. 파워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현재 매수가가 현재 5,900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것도 한 6,000원. 요건 뭐 그나마 다른 애들보다 비싸게 산지는 않았는데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흐름은 예, 그런 대로 이거는 오히려 인정될 수 있어요. 근데 요건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조정받다가 위로 오르지 않고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절가를 얼마로 잡냐면 4,400원 정도 손절가 잡을게요. 그리고 얘는 4,400원이 깨지면 손절해 주시고 대신 위로 올라가도 너무 욕심내지는 마세요. 제가 봤을 때 네. 6,500원에서 한번 이익 실현 해주시고 10% 그리고 나머지 10%만 가져가세요. 꼭 네. 요건 약속 지키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정 상담해 드렸고 어려우시진 않으셨죠, 민준 할머님? 네네네. 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전해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앞으로 어디 네, 가셔도 또 수고하세요. 목소리는 예 너무 젊게 내시면 오해받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겠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면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강의가 없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서울 강남 국기원 앞에 있어요. 바로 국기원 앞에 강남 기술회관 12층 아나운서 제가 전에도 하던 데인데요. 요즘 주식 초보. 주식 초보분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주식 초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많이 이제 저희 방송을 보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요번 수강 강의 때도 깜짝 놀란 게 거의 한 80~90%가 새 얼굴들이세요. 주식 초보들. 어떻게 보면 1년 안에. 그래서 그분들이 워낙 많이 오시다 보니까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여기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50석이에요. 350석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넣어도 글쎄요 한 400명 이상이 들어가면 도저히 강의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400 조금 넘으면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저희가 그 이상은 하게 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입장을 못 시켜요. 강의를 아니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미리 인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때 저희 어떤 리드를 따라주지 않으시면요 저희 강의 1절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왜 아까 앞에 분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분들만 도와주는 겁니다라고 했다냐면 요번에 통계가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잠깐 기사를 보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경제 쪽에서 모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최근 1년 동안에 결국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결국 다 수익률이 꽤 한참 마이너스였어요.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 그냥 있는 그대로 욕 먹더라도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 우리 뭐 주식 초보들이고 뭐 유튜브 방송이나 뭐 전문가 방송들 주식 되게 잘하신 것 같죠? 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버블로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올라올 때는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왜? 뭐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머리만 들이밀면 돼. 그래서 번 걸 가지고 이걸 다들 자기 실력으로 착각들 한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시장 이제 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올해 어떻게 될 거라고도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이때 달콤함에 졌다 보니까 지금 이 말은 듣기가 싫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경고했던 거잖아. 그래서 지금 보세요. 최근 1년이에요. 최근 1년. 요 기간이야 딱. 뭐 이것도 아니야. 그런데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다 수익률이 한참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마이너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주식 매매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손실률이 훨씬 커졌습니다. 못 믿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 보세요. 기사 지금 여러분 다 확인되는 기사입니다. 특히나 40대하고 50대 남성분들이 더 컸죠. 주식 회전율이 제일 높아요. 이건 뭔 소린지 아세요? 주식 사고 팔고. 왜? 여러분들 이때는 사고 팔고 이래도 먹거든. 그러니까 이게 맞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전문가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 이런 한 사람들 왜 제가 욕한지 아세요? 왜? 그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와, 저 사람 진짜 되게 잘하네? 와, 저 사람 말만 따르면 나 곧 부자 될 거야.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계속 종목팔이하고 앉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난 그래도 저 사람 믿겠어.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아니면 뭐야? 깨지면 다 남 탓하잖아, 여러분들. 다 남 탓. 우리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주식 못 벌어. 남 탓하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그랬잖아. 돈 벌어서 행복한 거 누가 행복해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야. 돈 깨져서 불행한 거 누구야? 여러분이야. 그러니까 뭐 제 말도 여러분들이 믿고 싶으면 믿지만 믿기 싫으면 믿지 마시라고 그러잖아. 왜? 여러분들이 막말로 저 때문에 돈 벌었다고 돈 줬어요? 그렇다고 깨지면 막 왜 저 욕하지 마세요 이러잖아. 왜? 전 제 생각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긴 게 뭐냐면 돈 깨지면 다 쟤 때문이야. 그리고 돈 벌면 내가 잘한 거야. 자기가 잘한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봐도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거야. 지금 결론을 보자는 거야. 1년 동안에 주식 다 깨졌어, 개인들.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할 거 없이. 그럼 왜 그랬을까? 결국 답은 뭐야?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운 좋게 먹은 것뿐인데 지금도 제가 정신 차리세요 하는 게 그거야. 왜? 지금도 이거를 꿈꾸고 계세요. 어떤 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분 책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라는 책도 있잖아. 옛날 베스트셀러. 지금도 여러분 이런 걸 꿈꾸고 계십니까? 이거부터 꿈부터 깨세요. 현실을 인식하세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주식은. 여러분이 잠자고 난 현실이 너무 괴로워. 나 그래서 계속 잠자면서 나만의 꿈을 꿀래. 꾸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닥쳐오는 현실은 여러분 못 피합니다. 꿈을 계속 꾸실 건지 현실을 인식하고 거기서 방법을 찾을 건지 여러분 뭐를 할 건지 선택하십시오. 계속 꿈꾸라고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의 말을 들을 건지 지금부터 꿈 깨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립시다라는 사람 말을 들을 건지. 전 여러분들한테 뭐 없는 데이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있는 데이터. 여러분 다 지금 기사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반장이 지어서 얘기한 거야. 뭐 지어서 얘기할 만큼 저 그렇게 머리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통계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제주에 사는 이종혁이랍니다. 제주에 사시는 누구요? 이종혁이요. 저하고 이름이 같아요? 예, 같습니다. 진짜 나 호적 띄워본다. 네, 띄워보세요. 어우, 연세 어떻게 되세요? 50여. 주식 경영은 2달 반. 2달 반. 혹시 죄송한데 조형님, 혹시 조형님이 예. 그 요즘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이반장입니다, 이종형입니다, 뭐 이러고 막 사칭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요. 한자로도 저하고 같아요? 세북종 쓰세요? 네. 세북종의 빛나요? 네. 오, 진짜 대단한데? 오, 그래요. 저하고 이름 같은 사람 처음. 진짜 처음. 와, 그래요. 우리 종형님, 제가 이건 종형님은 평생 안 잊어먹을 것 같아. 2달 반, 그래요. 일단은 먼저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 이름에 혹시 먹칠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봐야지. 어떻게, 예. 혹시 먹칠이면 지금 먹칠하고 계세요? 그럼 빨리 우리 끊죠, 그냥. 다음에.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샘. 한샘. 예. 예, 매수가 얼마예요? 84,600원 35%요. 예, 또요. DB 하이텍. 예. 67,250원 18%. 18%. 예. 동국제강 예. 16,100원 10%. 예. 그 보성파워텍 예. 8,080원 22%. 예. 한번 계좌 상태를 제가 좀 볼게요. 제가 계좌를 처음 예. 지금 보는 거니까. 35%. 그래요. 동국제강 16,000원 보성파워텍. 제일 궁금하신 건 어떤 거예요? 한샘이요. 한샘이요? 네. 한샘. 한샘의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 반장한테. 예, 중장기적으로 본 건데 요즘 계속 뭐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갖고요. 중장기적으로? 왜 중장기적으로 한샘을 좋게 보세요? 요즘 건설업 많이 활성화된다고 그래서 아, 건설업.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우리 종용님은 제 방송 얼마나 보셨어요? 지금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아니, 이름도 같은데 좀 그런 사람이 한다 그러면 좀 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 이게 이름이 같아서 보게 됐습니다. 이름이 같아서 좀 더 빨리 보지. 그래, 이제 앞으로는 계속 보시겠죠? 예, 그래요. 일단은 한샘,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을 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제가 통계 앞에서 거짓말을 못합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왜 통계 앞에서 거짓말을 못합니다라는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건설주가 무슨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바뀌거나 그 대통령이 건설에 좀 친화적인 대통령이면 건설주가 많이 간다라는 자꾸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잠깐. 근데 실은 건설에 호의적이었던 대통령들 이후에 그 건설주의 주가를 보면요. 그 호의적이었던 대통령들과 건설 주가는 전혀 따로 놉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나 공부 되게 잘해. 근데 시험만 보면은 맨날 50점이야, 40점. 100점 만점에. 그러면 걔가 공부 잘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죠.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는 말을 해도 시험을 보면 맨날 40점, 50점. 근데 어떻게 그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아무 얘기를 안 해. 아, 저 공부 못 해요. 그런데 얘는 시험만 보면 거의 100점이야. 그럼 걔는 공부 잘하는 애야, 못하는 애야? 못하는 애죠. 아니, 100점만 맞는다고. 그럼 잘하는 애. 그거 잘하는 애 아니에요? 예,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터를 자꾸 너무 무시해요. 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방송에서 막 그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중에 역대 정권의 그러니까 건설에 호의적이었던 대통령들의 이후에 건설주 주가가 막 날아가거나 이랬으면 제가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측면으로.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것들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 이제 곧 대통령 되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그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건설주가 물론 좋을 거다라고 해서 잠깐 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빠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에 이런 거는 어떻게 이겨낼 건데. 그건 나라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똑똑히 아시라는 게 그거야. 그러면 한샘은 실은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야. 요즘 우리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통화하거나 이럴 때 제가 들어보는 게 있는데 요즘 시장 가기가 옛날에도 무서웠는데 요즘은 시장 가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말 듣고 뭐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뭐 기자분들 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보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려온 얘기로.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시장 가기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일반 서민들은 전에는 뭐 무서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는 공포래요. 갈 때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제는 이제 뭘 살려고 하면 이제 시장 가서 살려고 하면 공포랍니다. 이제 하여튼 진짜 열심히들 정치 잘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 좀 갈 때 그나마 공포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공포랍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은 진짜 근데 슈퍼가 갈 때 슈퍼에서 무슨 뭐 필요 없는 사치품 사러 갑니까? 아니죠. 생필품 사러 가는데도 공포죠. 그러면은 문제는 뭐예요? 집을 뜯어 고치겠습니까? 선생님? 뜯어 고칠까요? 안 고치겠죠. 그러면 한샘의 주가 한샘의 이건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당연한 것들을 너무 다 무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건설에 호의적이니까 그럼 건설주 무조건 갈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왜 방송에서 다 그렇게들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저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제발 그 대통령 당선인들 중에 그 대통령 했던 분들 중에 그 건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분들 그 임기에 건설주들의 주가 흐름을 좀 아냐고. 당신들 그거라도 좀 연구하고 방송합니까? 저 진짜 그분들한테 다들 묻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다 그 말로 다 도배들이야. 그럼 시청자들은 뭐야?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그 사람들 말 보고 한단 말이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발 그런 말들에 속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건 데이터는 조작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건설주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책에 영향을 받긴 해요. 근데 그 정책이 밀어줄 수 있을 때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무시하고 밀어줘요? 못 밀어줘요. 밀어주고 싶어도.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 시장에서 지금 먹을 거 하다못해 애들이 뭐 살 때 요거 2개 사줄 거 지금 부모 입장에서 2개 아니 3개 사주고 싶을 텐데 눈물을 먹고 하나를 사주는데 지금 집을 꾸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단순하게만 생각하셔도 이미 여긴 답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말 믿고 싸네, 내려오네, 사야지. 솔직히 이것 때문에 사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죠. 왜? 그런 방송 보게 되니까 그런 말 믿게 되거든요. 저라도 모르면 믿어요. 그러니까 믿을 말을 믿으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 알고 있으면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알거든. 그러니까 제 말도 여러분 100% 믿지 말라는 그러자 그냥 자기가 필터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 말이 믿을 수 있겠다? 그럼 믿으세요. 아니다? 그럼 배척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한샘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주들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일 많이 사셨는데 이거는 죄송한데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계속 파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조용히? 네. 예, 꼭 약속 지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이 뭐였죠? 동국제강, 네, 동국제강이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16,000원 정도 되시는데요. 10%.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올라는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도 다시 올라가다 또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파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괜히 오래 끌고 와서 와 이거 수익이니까 막 이렇게 수익 이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손실 봅니다. 제 말 꼭 명심해 놓으세요. 중용이. 이건 저하고 이름 같아서 꼭 힌트 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인데 보성파워텍도 실은 이게 참 재밌는 주식이 워낙은 이게 지금 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때 방북 관련주로 이게 워낙은 움직여야 되는 주식이었는데 그때 안 움직였거든. 근데 웃기게 원전 때문에 움직였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어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 수급적으로 더 보낸다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수급적으로 뭐 왜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올리겠다는데 그걸 뭐라 그럴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이건 제가 봤을 때 빨리빨리 나오시는 게 더 이득일 겁니다. 이거 괜히 이거 손실 줄여야지 이러다가 잘못하면 제가 미리 하나 제가 예언해 볼까요? 예언해 볼까요? 예. 예, 좀 더 시간 지나면요. 여기 이 갭맥구로 내려옵니다. 100%. 이제 긴가 아닌가 보세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동부 DB하이텍인데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6,700원, 67,000원 정도 되시는데 아직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예, DB하이텍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상담해 드렸을까? 요거 같은 건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얘는 그래도 여기 6만 원 근처 보이시죠? 6만 원. 6만 원 깨지면 얘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면 반도체인데요. 예. 근데 DB하이텍이 아주 안 좋은 게 있어요. 왜냐? 얘 실은 여기에도 갭 있고요. 예, 잘 보세요. 여기에도 갭 있고요. 여기에도 갭 있어요. 얘 내려와요. 얘 내려와요. 이런 종목들은 내려와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쪽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정님 제가 저하고 예. 이름 같아서 힌트도 은근 오늘 드렸어. 예. 잘 따르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또 이름도 같은데 그것도 인연인데 열심히 시청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생방송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이 진행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면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미국 시장을 일부러 켜놨어요. 요것 때문에 하게 되면 오늘 제가 상담을 하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제 강의 못 오는 분들 위해서 또 하나 어떻게 보면 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런 걸 너무 많이들 저희 방송을 실은 많이들 보시면서 공부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 우리 주식 초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점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해야죠. 제가 미국을 켜놨어요 일부러. 여러분들 요번에 우리 쉬는 날 파월 회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2년 만에 거의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거의 2년 몇 개월 만에 최고로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밀렸습니다 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파월 의장의 말은 저는 그 사람을 뭐 개인적으로 알지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아요. 파월 의장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파월 의장은 지금 최고의 립서비스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도 보세요. 파월 의장 말 믿고 주식 샀다가 지금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파월 의장이 처음에 되고 나서 굉장히 이 사람을 좋아했었어요. 왜냐? 소신대로 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든 간에 전 대통령이 자기 소신대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못 이겨서 그다음부터 립서비스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세요. 요번에 누가 그런 기사 썼던데 잘 썼더라고요. 립서비스, 쉽게 말하면은 립서비스에 또 당한다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보시면 파월 의장이 말한 것들은 금리는 몇 년 뒤에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금리는 빨리 안 올릴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준이가 열릴 때마다 그 사람은 립 서비스를 어떻게 해서든 시장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현실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립 서비스만 했어요. 이거는 결과가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 제가 그랬잖아요. 데이터 결과가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요번에 누가 그거 쓰더라고요. 그 폴 볼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연준이 의장 중에 제일 존경하는 의장이 바로 폴 볼커입니다. 그 1980년대 미국의 그 살인적인 인플레를 막아낸 그 폴 볼커인데 폴 볼커하고 파워라고 비교하는 기사를 누가 슬쩍 쓴 걸 봤는데요. 그건 똑똑히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폴 볼커가 요번에 나온 걸 보고 참 했는데 폴 볼커는 여러분 똑똑히 하십시오. 그 사람은 립 서비스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80년대 초반에 폴 볼커가 그 금리를 그렇게 해서 올리고 할 때마다 살인적인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폴 볼커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그 당시에 폴 볼커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경제를 망칠 최고의 원흉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폴 볼커가 그런 언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사람들의 욕을 다 먹을 거를 감안하고 그걸 끝까지 그래도 자기가 먹으면서까지 자기 소신을 밀고 나가서 결국 미국 경제를 살려낸 사람이에요. 근데 파월 회장은 죄송한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립서비스 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립서비스를 믿고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주식을 하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폴 볼커하고 적어도 파월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폴 볼커는 사람들의 욕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립서비스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미국 시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잘 보시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 이제 또 반등해도 또 밀릴 겁니다. 제가 요거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배열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 배열이라는 거는 절대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형성이 되면요. 애들 장난같이 취소. 예를 들어서 국가 간에 어떤 약속을 그냥 나 좀 불리하니까 취소 이렇게 돼요? 그럼 그 국가 왕따 돼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국가 간의 취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한번 하면은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정배열, 역배열, 이평선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무슨 투자 상담사 저 때는 그거 시험 보러 하세요? 그거 딸딸 외워서 뭐 할 건데요? 써먹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배열 알아요. 저 이동평균선 알아요. 저 정배열, 역배열 뭔지 알아요. 알면은 퍼가 뭔지 알아요. 그거 뭐 할 건데? 제가 흔히 말하잖아요. 무슨 자기 똥 푸는 사람이세요? 그 퍼를 뭐 할 건데? 물퍼? 그거 왜 알아? 퍼가 왜 쓰여야 되는지, 어디에 써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정배열, 역배열이 뭐에 쓰여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그걸 왜 딸딸 외우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바로 이미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잖아. 미국 시장 제가 왜 계속 다시 또 밀린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국 시장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제가 이건 강의 때만 얘기하는 건데 특별히 강의 못 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오시는 분도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요게 바로 뭐냐? 이거 정배열이 지금 역배열로 바뀌기 다오는 직전입니다. 이 소리는 뭔지 아세요? 미국은 정배열이 저 2년 거의 1년 반 2년 동안 정배열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다시 올라올 때도. 배열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번 형성이 되면요. 적어도 1년 반 2년 이상이 형성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미국 다우는 이제 아직 역배열이 완성도 안 됐고 이제 시작 될랑말랑이에요. 그럼 한번 나스닥 볼래요? 나스닥은 2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아, 2월 달도 아니구나. 저번 달. 4월 말. 미국 시장이 다시 오른다고요? 여러분 배열이라는 건 여러분들 파월의장이 아무리 얘기해도 배열이라는 거는 그거보다 더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형성돼서 이 배열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배열이 이제 역배열로 바뀌기 이건 뭔 소리인지 아세요? 올라오면 다시 밀린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미 정답 삼성전자고 뭐고 정답 다 말해드렸잖아요 항상.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번 강의 때도 말했어. 제가 너무 정답을 정확하게 말해도 믿질 않어. 너무 다 그냥 얘기하니까 안 믿나 봐. 저도 그냥 뭐 방송하는 뭐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 같이 막 저기 들어오면 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뭐 비기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할까 봐 나도. 그러니까 너무 정답을 다 알려주니까 안 믿어.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 이미 답은 나왔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렇게 외치는데도 또 안 믿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건 여러분 선택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은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제가 맨날 틀렸어. 그럼 믿지 마세요. 그럼 그 많은 사람이 왜 왔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담당 뭐 컨벤션 센터가 좀 큰 곳입니까? 울산상공에서 좀 거기 그런데요? 그런 데서도 이거 뭐 하는데요 오늘? 이러고 막 다 담당자들이 올라올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맞추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말할 때 믿어보세요. 한 번쯤. 다음 오늘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은데요.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부산에 사는 윤정호입니다. 윤정원님 반가워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3년 좀 안 됐습니다. 3년이요? 그래요. 정원님. 우리 정원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신택 아, 심택 매수가 얼마요? 4만 원에 25%. 네. 코리아 서키트 네, 코리아스키트. 예. 22,600원에 20%. 예. YG 엔터 예. 56,100원에 10%. 5만 6천 얼마요? 56,100원. 100원 20%. 예. 현대위아 네. 68,000원에 15%. 6만 8천 원에 15%. 그래요. 일단은 먼저 한번 제가 포트를 볼게요. 주식하신 지가 3년. 그래요. 일단은 먼저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코리아 서킷하고 신택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찾는데요. 네. 이게 좀 계속 그래도 코리아 서킷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데 예. 신택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부터는 계속 빠지거든요. 근데 전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솔직히 지금 수익은 좀 나셨는데 코리아 서킷가 지금 수익이 조금 나 있고 심택도 지금 매수가가 얼마였어요? 심택도 매수가가 4만 원이면 이건 4만 원이면 약간 수익은 나시긴 하셨는데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둘 다 PCB 업체거든요. 예. 근데 PCB 업체를 살 거면 한 개만 사지 이렇게 두 개씩이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바로 드렸냐면 이건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버릇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엔터주를 지금 YG 엔터를 사셨죠. 그럼 예를 들어서 YG 엔터를 사면 되지 왜 YG 엔터하고 뭐 예를 들어서 SM 엔터를 같이 사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일반 투자자들한테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게 사시는 이유가 뭔가요? 라는 거. 전 진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같은 거를 두 개 사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걔만 사면 되는 거야.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세요. 주식에서.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업종에서 두 개를 산다? 저는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돈 어마어마하게 받으신가요? 아니거든. 그죠? 그러면은 하나 하시는 버릇을 일단 먼저 들이셔야 돼요. 둘 중에. 그러면 둘 중에 특히 심텍하고 코리아 서킷 중에 어떤 게 더 그러세요?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보세요? 지금 코리아 서킷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뭐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재 실적이 앞으로 좀 계속 좋아질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이걸 제가 사실은 코리아 서킷도 35,000원까지 갔는데 네. 더 욕심을 부리다가 좀 꺾어진 거고, 예. 심텍도 58,000원까지 갔었는데 조금 제가 욕심을 좀 많이 부렸던가 봐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 코리아 서킷이나 코리아 서킷이나 심텍이나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게 매력이 있는 부분은 맞았는데 제가 왜 일부러 주봉을 켰냐면 제가 예전에 이 회사를 한번 탐방을 갔었던 회사 옛날에 전에.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이 회사가 한 번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솔직하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뽑으면은 매력이 떨어져요, 이제. 실은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게 조정받고 갈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 얘가 PCB 중에 얘가 스마트폰하고 그 반도체 쪽 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얘네가 반도체 패키지가 되게 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서버용 패키지 뭐예요? 그거 저기 얘네가 올라왔을 가장 컸던 이유가 얘네 특히나 그 코로나 기간 때 워낙 다른 애들 갈 때 얘 못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 이쪽이 해가지고 이제 이쪽이 뒤늦게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히나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좋게 봤던 이유가 뭐였냐면 얘네 대주주가 영풍이에요. 그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영풍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돈 많은 회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에 그 너무 뜬뜬한 그 모회사를 두고 있어서 한 번은 주가가 오르겠다. 얘네 하는 업황에서 왜 계속 이런 회사는 버틸 수가 있어요. 버틸 힘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 자회사가 인터플렉스하고 시그네틱스인 거 아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희한한 구조거든. 그래가지고 얘가 한 번은 올라오겠다,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올라오고 나면은 이런 회사들의 매력이 소실이 돼버려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거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더 큰 걸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올라오고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 여기서 물론 조정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보단 얘는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앞으로 고생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빨리 매도 시점을 찾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걸 조정받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올라갈 확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 같으면 10% 팔고 10% 들고 가겠어요. 전 그러면. 뭔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좀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차트를 그냥 요건 빨리 하겠는데 심텍은 되도록이면 그럼 코리아 서킷을 관심을 가졌으면 심텍은 버리는 쪽으로 가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그래서 PCB 그 비슷한 애들이 다 이런 식으로 올라 있어요, 지금. 근데 얘네들이 제가 봤을 때 이제 계속 올라가지 못해요. 이제 곧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특히 PCB 갖고 계신 분들 지금 가끔 저한테 이 상담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조심하세요. PCB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 곧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요것도 되도록이면 빨리 매도 시점을 찾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YG엔터인데요.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리오프닝 때문에 YG엔터 막 되게 빨리 먼저 올라갈 거 같이 보였지만 그러지 않죠. 예, 오히려 YG엔터보다 제가 JYP엔터가 훨씬 더 주가 흐름 좋지 않아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YG엔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솔직히 좀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그렇죠. YG엔터에 대한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YG엔터를 하시는 분들한테 굳이 왜 그런 회사를 하세요라는 말을 해요. 솔직하게. 예.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 그런 회사들보다는 아닌 회사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근데 덜 올랐다 이래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더라고요. 근데 덜 올랐다라는 게 꼭 매력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덜 올랐다고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실은 많이 가긴 했어요. YG엔터도.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정도면은 갖고 가셔도 나쁘진 않은데
언제든지 뭐 파실 준비도 항상 하고 계셔라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현대위아인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거 매수가가 현재 68,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약간 매수가보다 지금 밀려 있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슬쩍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뽑은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다시 재상승해서 올라가는 거는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8,000원인데요. 요거는 웬만하면 종목 교체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대위아가 이제 핵심에 자꾸 현대기아차 때문에 앞으로도 핵심에 쓰실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좀 그거하고는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종목 교체로.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종목 상담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되셔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하여튼 도움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반장님도 수고하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 이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강의를 없습니다. 강의가 없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서울시 강남역 쪽에 국견, 바로 국견 아시죠? 거기 앞에 과학기술회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10층 아나이스홀에서 하는데요. 오후 1시부터 합니다. 오후 1시부터. 거기로 전화하셔도 소용없어요. 전화 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350석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올라오자마자 바로 강의장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어디 쉽게 말하면 있을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저희가 최대한 사람을 넣어볼 건데 넣고 나서 도저히 안 되면 저희가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더 이상 사람을 못 받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겠고요. 양해를 꼭 지시를 따라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이고 사람들 많이 오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한번 와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와보셨던 분들은 다 저 말이 진짜구나라고. 제가 오직하면 저희 어머님도 강남 쪽은 한 번씩 오세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사람한테 큰일 날까? 잘못하면 어머니 오시면 깔려 죽는다고. 그 정도로 지금 강의가 지금 제가 한 달 됐는데 옛날하고는 사람 수 자체가 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건데 그래도 하여튼 미리 이런 거는 또 그러니까 충분히 고지를 해드려야지 그때 와서 또 혼란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3시간 통강입니다. 이번에 어차피 3시간 통강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3시간 통강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024 950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15% 11,000원인데요. 일단 15% 11,000원. 일단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에서 뭐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 아세요. 자꾸 리오프닝 관련주로 요즘 많이들 하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로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그걸로 인해서 무조건 주가가 간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장을 역행하려는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무조건 시장을 계속 역행한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천리 자전거 요 가격대에서 뭐 그렇게까지 뭐 아주 무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리오프닝 관련으로 해서 이렇게 사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생각을 좀 바꿔 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LX 인터내셔널입니다. 001120. 어떻게 보면 이쪽 관련해서 요즘 그 인플레이션에 제일 혜택을 본 애죠. LX 인터내셔널.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도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이 이걸로 끝이었다라고는 제가 말 못해요. 그래서 50%인데 49,000원? 49,000원이라고요? 49,000원? 그럼 이분은 언제 사신 거야? 옛날에 사신 거야? 옛날에 사셨구나. 그럼 죄송한데 50%인데 이분은 조금 더 들고 가볼게요. 약간 이게 모험인데 실은 제가 딴 때 같았으면 이거 지금 여기서 비중을 좀 조절하고 가자 그럴 텐데 지금 아직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그렇게 쉽게 잡히는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뭐 강의 때 잠깐 얘기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방송에서 잘 못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얘기할게요. 요번에 인플레이션은 좀 틀린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게요. 조금 더 가다가 비중 조절하는 쪽으로 할게요. 다음 종목. 사조 007160입니다. 사조산업. 사조산업인데요.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쭉쭉쭉 이런 흐름이죠. 사조산업 요즘 뭐
또 난리 났었잖아요. 주총에서도 시끌시끌하고 막 그런데 일단은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현재 요 가격 근처에서 조금 7만 원. 아이고 여기서 사셨구나.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수혜주라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좋은 면 좋은 면이 솔직히 주식치고는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리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실은 7만 원이라는 거 자체가 잘 보세요. 옛날에 2018년, 19년도에 주가가 별로일 때도 2017년, 18년 그때 주가 흐름이 지금 여기 제가 물결로 해놨는데요. 7만 원대가 얘는 그 당시에도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워낙에 2019년도 그 고생 때문에 많이 빠져서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 나중에는 길게 보면 올라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매수가 근처에서 뭐 이렇게 쭉쭉쭉 뻗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잘 생각해보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한세실업입니다. 5630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10% 27,500원인데요. 한세실업 의외로 잘 버티는 건 맞아요. 잘 버티는 건 맞아요. 잘 버티는 건 맞는데 뭐 잘 버텼으면 이제 그다음에 나중에 올라가야죠. 근데 뭐 올라가지 못할 때만 우리가 문제되는 거 하잖아. 뭐 올라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더 먹고 덜 먹고 그거야 우리 행복한 고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빠지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 생각해봐요. 빠지는 거에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여기 제가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여기 이렇게 점을 쳤는데 요 지점, 그러니까 요 선 한번 칠게요. 요 선 빼는 거는 조금 여러분이 보셔도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만 나쁜가? 그죠? 예. 그러니까 요 선이 깨지면 손절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요 선이 안 깨지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진동은 우리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종목. 빙그레입니다. 00180. 예, 빙그레입니다. 빙그레인데요. 요즘 안 그래도 제가 방송할 때 가끔 잘 웃으면서 하길래 옛날하고 또 틀려졌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웃으면은 웃는다고 뭐 틀려졌다고 뭐라 그러고, 화내면 뭐 집안에 우환 있냐 그러고, 나 어느 장단에 춤을 춰. 나 힘들어, 나 그것도. 그래서 요즘 신경 안 쓰고 그냥 해요. 중간 4,500원인데요.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좀 밀려오는데, 인플레이션에 치명타를 입죠. 예, 인플레이션에 치명타를 입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에 치명타를 입는데,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게 보신다 그러면 파는 게 맞고요. 인플레이션을 나는 빨리 해결될 거라고 본다. 그러면 뭐 들고 가셔도 되고요. 근데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네요. 다음 종목. 애경산업입니다. 018-250입니다. 애경산업인데요. 일단 애경산업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됐어요. 뭐냐?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하면 요걸 반등하는 걸로 본다. 근데 보세요. 회사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다시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차트의 굉장히 큰 맹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차트에 의존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왜 회사를 자꾸 따지고 이 회사의 매력이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런 걸 왜 자꾸 따지냐면 차트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돼버리면 답이 안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죄송한데 25,300원인데요. 이거는 반등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파셔야 됩니다. 다음 종목. 예, 상상인입니다. 예, 상상인. 상상인인데요. 상상인 같은 경우에 지금 9,900원인데, 상상인. 그래요.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데, 상상인 같은 경우에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은 회사였잖아요. 그죠? 예. 참 말이 많은 회사라서 저는 상상인 같은 경우에 뭐 물론 계열사 중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저는 비중 많이 싣고 가져갈 주식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 회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그 오너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게 너무 큰 회사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봐서 웬만하면 수익 나면은 계속 조금씩 파시는 게 어떨까. 괜히 이거 오래 끌고 가는 거, 분명히 차트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차트는 맞아요. 이거 눈에 보이는 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살아난다고 해서 쭉쭉 살아나면 모르는데 살아나다가 멈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송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책임감을 많이 느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률 그거 거짓말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PD한테 저는 얼마 전에 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또 제 길을 가다 보니까 그런 날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제가 제 생각대로 더 많이 공부해서 더 정확한 이야기들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일 어버이날 여러분들 그래요.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1년에 불효자라도 살더라도 그날만큼 요때만큼은 한 번씩은 그래도 효자 흉내라도 내보자 그러잖아요. 꼭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갔네요. 여러분들 전해주셔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